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서 전쟁을 또 하게 될지 모르는데 저런 전장에서 싸우려면은 제초제를 무기화해야 된다. 산, 들, 그리고 마을에 보입니다. 황당한 거는 이 고엽제의 위험에 대해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제초제가 있거든요. 고엽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에이전트 오렌지? 그쵸. 이게 주로 베트남전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때 참전했던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중에서도 이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은 그게 베트남전에서만 쓰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복무하셨던 분들 중에 전방에서 뭐 67년에서 72년까지 복무하셨던 분들에게는 보훈부에서 예우보상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쓰였다고요? 왜냐면 이게 고엽제라는 게 사실상 제초제거든요. 근데 우리 전방을 보면은 엄청 우거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제거할 때 편하니까 뿌려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카트랑 다른 점은, 파라카트는 급성으로의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성적으로는 갑론을박이 있고 그렇게까지 유병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고엽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비호치킨암, 호치킨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백혈병, 침샘암, 담낭암, 방광암, 다발성 고수종, 이런 암들,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뭐 포르피린증, 버거병, 당뇨병, 파킨슨병,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언급한 거 외에도 케이스 사례 보고된 거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다양한 병을 일으키지? 뭐 하길래? 이게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문제예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공격시키고 호르몬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질환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러면 고엽제가 대체 왜 전쟁 또는 전방에 주로 쓰였던 걸까? 그리고 이게 거기서만 쓰였던 거는 맞나?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고엽제 역사에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20세기 초에 질소비료가 나타나죠. 그쵸. 이게 사실 이제 2차 제2의 농업혁명이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인구론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저희 멜서스의 인구론. 인구가 늘다 보면은 이제 과잉인구가 뭐 식량 부족 생기고, 그러면 빈곤해지고 뭐 죄가 날 거다 뭐 이렇게 되면서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각광받던 19세기나 이럴 때는 빈곤층은 막 강제로 데리고 가서 정관 수술 해버리고, 구분대 시설 들어가면은 구호시설이에요. 카톨릭 구호시설이야, 아니면 기독교 구호시설이야. 들어오잖아요. 그럼 둘이 분리시킵니다. 못하게? 너네는 빈곤층이니까. 약간 종말로. 그러니까 너네 같은 애가 애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또 우생학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있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왜냐면 질소비료가 있으니까 잉여 생산물이 너무 늘어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죠. 그쵸. 잉여 생산물이 나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잡초가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에처럼 제초제 개발을 엄청나게 열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파라카트는 55년에 나왔는데 40년대 초에 2번, 4번 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 그다음에 2, 4, 5 트리클로 페녹시 초산, 이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건 사실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이는데 이 두 물질 모두 일명 에이전트 오렌지로 채택이 된 물질입니다. 왜 에이전트 오렌지인가? 근데 이 물질을 합성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다이옥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두 물질은 파라카트랑 달라요. 파라카트는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자를 빼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 2-3시간 내에. 얘는 식물 호르몬의 조작을 통해서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래 걸리는 제초제예요. 그렇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고 뿌리는 범위를 조절하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니까 제초제로 쓰였겠죠. 근데 이 40년대에 나왔던 게 문제입니다. 40년대 미국이 어디랑 전쟁하고 있었죠? 일본. 일제랑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죠. 태평양 전쟁.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전쟁은 서유럽입니다. 연합군과 이제 독일이 맞붙었던 전장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전, 그것도 서부전선에 있었죠. 최근에 이제 독서전쟁이라고 불리는 동부전선에 대해서 조명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뭐 절멸수료종 이런 것도 사실 동부전선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태평양 전쟁은 조금 조명이 덜 돼요. 그래
그래봤자 뭐 진주만 습격 정도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초반에 좀 불리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반전시킨 미드웨이 해전 정도가 유명하죠. 근데 진짜 치열했던 건 사실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밀림에서 있었던 육상전이 진짜 치열했거든요. 그렇구나. 거기서 전쟁을 해보면 동남아시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죠. 가봤죠. 여름에 여름에 가봤죠. 가보면 나무가 어떻습니까? 엄청 우거져. 엄청 우거지죠. 예.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미군은 서부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풀을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병사들도 그렇지만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미군은 또 제공권이 그쵸. 위에서 뿌려보내면 되잖아. 공군이 사실 막강한데 밑에가 안 보이니까. 밀림 때문에 밑에가 안 보이고 이게 보면은 벌레도 많아요. 맞아요. 밀림이 있으면 그건 또 풀 때문에 있는 거거든. 또 매복한 것도 안 보이고 음. 매복하는 군인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도움이라고 부르는 지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붕을 치우고 싶었겠죠, 그럴 당연히.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화학무기들이 쓰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엄청나게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쟁 목적으로 저기다 뿌린다? 이건 조금 그렇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이게 개발은 됐지만 대규모로 뿌릴 만큼 상용화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대부흥기를 맞죠. 우리가 약간 미국 집 하면은 어떤 집이 떠오르세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수영장. 잔디밭 있고, 네. 수영장. 나 왠지 그 아빠는 그 바베큐 굽고 있고, 네. 어머니가 쿠키 구워가지고 네. 딱 이렇게 하고 애들 이렇게 뭐 잔디밭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계란 물고 그 있고. 전형적인 모습, 그게 이 전후에 확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잔디밭이 많아지고 잡초와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뭐야? 집에다 그럼. 네, 일반 집에서 제초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4 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이거 보면은 1945년에 총 90만 파운드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50년에는 1,400만 파운드가 생산이 엄청나게 됩니다. 들었네. 60년에는 5,300만 파운드까지 급증합니다. 가정에서만 쓴 건 아니고 농장에서도 엄청나게 사용을 했겠죠. 근데 이때 이미 기업들은 우리가 만드는 제초제가 건강에 해롭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다이옥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인체에 장기적으로 해롭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노동자들부터 먼저 병이 났을 그쵸. 거 아니야. 연구했을 때 이미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너무 크니까 무시한 거예요. 더 큰 일은 미 펜타곤, 국방부도 태평양 전쟁의 전운을 배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서 전쟁을 또 하게 될지 모르는데 저런 전장에서 싸우려면은 제초제를 무기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물질을 가지고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인보우 제초제라고 불려서 군사 무기로 개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연구 과정에서 이게 인체에 되게 유해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시해요.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게 레인보우 제초제의 한 종류예요. 이거 외에도 뭐 그린, 핑크, 퍼플 등이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작전을 위해서 드럼통에 실어가지고 베트남으로 날랐을 거 아니에요. 그 드럼통의 띠 색깔이 오렌지면 에이전트 오렌지, 퍼플이면 에이전트 퍼플, 이렇게 실제 불렸대요. 색깔이 오렌지 색깔인 건 아니고. 실제로 색깔이 그런 건 아니고 띠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제초제는 전부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들던 그 기술 때문에라도 이게 돼 있었어요. 게다가 에이전트 레인보우, 그러니까 고엽제로 사용된 이 물질들은 미국 본토에서 쓰는 거에 이제 용량이 한 25배 정도의 농도로 만들었습니다. 하긴 그 뭐 집 앞에 잔디 죽이는 거랑 동남아의 정글에 열대 우림의 정글을 없애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베트남전이 발발하고 이걸 이제 뿌리게 되는데 산, 들, 그리고 마을에 뿌립니다. 마을은 왜 뿌렸대요? 왜냐면 마을에 있는 논밭을 죽여가지고 식량을 없애기 위함이죠. 이거를 62년부터 71년까지 약 10년 동안 렌츠엔드 작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용이 됐어요. 그냥 뿌렸던 거야? 비행기로? 그냥 계속 뿌린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안 보이니까 숲을 치워서 지붕을 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숲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왜 뿌려? 마을에 뿌려서 식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이 작전에 2천만 갤런의 제초제가 사용이 됐는데 2천만 갤런이 얼마 정도냐? 1갤런이 3.8리터 정도 됩니다. 뭐야, 엄청나게 많네. 어마어마한 거죠. 8천만 갤런? 네.
그러니까 베트남 육지가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 12% 정도의 살포가 됐는데 황당한 거는 이 고엽제 위험에 대해서 베트남 군인들한테는 고지를 안 했겠죠. 적군이니까. 그렇죠. 근데 동맹군으로 참전했던 한국군 그리고 자기네 군대인 미군 그리고 민간인 협력자한테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럼 작전 수행이 안 될 테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하면 뿌리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지. 있을 때 뿌린 건 아니지만 뿌린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고엽제 쓰고 나면 드럼통을 샤워통으로 쓰거나 음식물 보관하고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을 때 뿌리기도 해요. 맞아. 그냥 있는데 뿌려. 왜냐면 사실은 이거 뿌리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쵸. 작전 수행 중인 거 어떻게 알아? 뚜껑이 안 보이는데 그냥 뿌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이옥신이 반감기가 100년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환경 파괴가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남베트남의 맹그로브 숲은 40% 정도가 파괴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안 침식되고 홍수나고 뭐 해양 자원이나 엄청나게 감소했고 생물도 엄청나게 죽었죠. 미쳤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2세한테 이어져요. 유전자 쪽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험병원에 고엽제 환자들이 옵니다. 보통 2세죠. 2세들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이제 보험병원에서 근무 중인 친구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도 진료를 한 경험이 있대요. 진짜? 2세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베트남전 끝난 지 5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그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쟁과 의학의 역사를 제가 보면 볼수록 전쟁이 진짜 끔찍한 일인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은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러지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러게.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